방송은 오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제보 조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국민께 죄송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뻔한 거죠. 예, 그냥 법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죠. 지가 뭘 책임져요. 저는 이용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사람이에요. 청문회 때는 조윤선에게 특유의 검사적 화법? 그러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았냐고 몰랐냐고. Yes, no. Yes or no. 인상이 강하게 남았던 사람이고 사실은 김경진 의원과 함께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당을 대표했던 스타 의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는 과정 속에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권양숙 여사 친척이라고 거짓으로 퍼뜨려갖고 정말 죄송하게 됐다라고 사죄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저는 그때 그 순간에 그러면 문준용 씨에 대한 거는 이제 수그러들겠구나. 안 할 거다 했는데 웬걸? 권양숙 여사 건을 정리를 바로 하고 문준용 씨한테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만큼 갚으려고 하는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직 그 체계상 자기가 공명선거 추진단의 단장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발뺌하려고. 예. 그 당시에 요소의 노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자기 실드는. 예. 근데 그거는 내가 좀 감당하기 그러니까 자리를 피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공명선거 추진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끌고 그걸 주도하는 조직의 장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위치가 중요하진 않죠. SNS로라도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보통신의 발달로 그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굳이 자기가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여수에 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지막 최종 메시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공명선거 추진단장이 몫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최종 사인은 박지원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이 했겠지만 수석 부단장이었던 사람이 하는 뉘앙스는 공표하던 그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아서 했지 이용주 단장의 어떤 재가를 받거나 한 건 아니다. 우리가 알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자기들을 목 자르기에서 몸통 자르기, 다리 자르기, 이렇게 발목 자르기, 꼬리 자르기 이렇게 뭔가 단계를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르는 위치를 낮추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검찰의 프레임은 정말 잘못됐어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의 죄 이게 더 큰죄도 불구하고 그렇죠. 알았냐 몰랐냐가 왜 이렇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 조작 사건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요. 이용주까지가 조작 사건의 마무리예요. 그래서 이용주를 단장이기 때문에 이 조작 사건을 알았냐 몰랐냐는 조작 사건으로 끝나는 거고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거 부정선거를 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알파로 해서 두 번째 사건이거든요. 원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고소고발한 사건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이 부정선거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캐다가 보니까 조작 사건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먼저 선결하는 건데 이용주 국회의원 마무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사가 들어가겠죠. 이거 들어가야죠. 안 들어가면 이거는 덮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병호 님이 트위터에 이렇게 쓰셨네요. 악한 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무능한 놈이었다고 변명하는 국민의당 이용주 이렇게 써주셨네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 안이 중에 안이한 분들 안이한 국민의당 안철수 이야기인데요. 여기 재밌게 돌아가는 거죠. 안철수는 기자회견을 정말 며칠만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였어. 그 당시에도 안철수가 사과할 때가 이미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옛날에 국민의당에 조작 사건이 일어났었다. 그런 정도로 정말 타이밍 놓치는 걸로는 되게 유명하신 분. 근데 정치권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죠. 정말 나는 정치를 다시 바로 재기할 생각은 없지만 밖에서 누가 불러줘야만 나가야 되는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난 정치하기 싫어. 그러면 보통 이제 지지자 그룹이라고 하는 게 그 자기들이 모시는 그룹더라고요.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신선처럼 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따로 자기들끼리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안철수 지지라고 하는 사람들 안철수 자택까지 찾아가가지고 이제 시위예요. 1인 시위 같은 거. 지금 현재 국민의당 전당대회 다음 달에 있잖아요. 출마하라고. 뭐 당대표로요? 네. 반전 같은 거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럴수록 자숙해야 되는데 이쪽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예. 정말 이게 안철수 잘못인지.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서로 간의 합의. 물론 저는 꼭 그렇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안철수가 지시했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그것을 충동질하는 안철수 나와 전당대회 나와라고 충동질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내에서 안철수가 주류 세력이 아닌 상태로 다른 세력이 당권을 잡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런 건 있잖아요.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와 누군가가 어떤 그룹으로 안철수 전당대회 나왔으면 좋겠다. 정기 복지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충동질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일단 평면적으로 어떤 음모론 같은 걸 빼고 봐도 너무 비열한 짓이고요. 정말 새정치네요. 네. 보통 과거에는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책임지고 물러났잖아요. 책임지고 더 열심히 나와야 하겠다. 돼. 네. 책임지고 나와야 돼. 그쪽 계통에 있는 트위터리안이 트윗에 쓴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닉네임은요. 명박근혜 인사들 문캠에 이렇게 돼 있고요. 안철수 정계 은퇴 발언 규탄대회 한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십시오. 안철수와 이원주 죽이기는 저희가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터를 올려주는데요. 포스터를 잠깐 문구를 읽어드리면 좀 웃겨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신줄을 놓았는지 다음 대권 주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국당을 말아먹을 듯하는 국민의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게 뭐죠? 국당을 말아먹을 듯하는 국민의당.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푸나님 말씀대로 안철수 지키기에 돌입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뭐 이게 지금 또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정치인으로서는 야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 호남권에 아직도 그런 정서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정계 은퇴를 하면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 당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역할을 해왔던 박지원도 지금 운신의 폭이 되게 좁아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저 호남권에서는 90%가 넘어가. 그나마 국민의당의 자기 지역 기반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안철수가 그래도 선방한 지역이잖아요. 대선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안철수가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러내고 싶을 거고 당권에 굉장히 과몰입하신 분들이 지금 이런 짓 하고 있는 건데 이러면 안철수 진짜로 죽는 거지. 죽이는 거죠. 지금도 이미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 죽은 사람이죠.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다 용서가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건이에요. 근데 마무리도 안 됐는데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조여는 칼날로 막는 형태. 차라리 그 칼 맞고 죽으면 돼요. 그럼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근데 칼날로 막는 형태는 저는 이제 정말 용서 못 받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안철수 키워드로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기사 제목이 재등판 또는 정계 은퇴, 혼돈의 안철수 곧 입장 밝히나라는 제목이었는데 여기에 혼돈의 안철수라는 표현이 너무 잘 들어맞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네티즌들끼리 이게 말장난하는 것 중에 뭐 혼돈의 카오스, 뭐 어둠의 다크니스, 뭐 전설의 레전드 이런 그러니까 무의미한 말을 붙여서 말장난하는 게 있었는데 혼돈의 안철수라는 이 표현이 너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정말 존재감 없고 의미도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청사진을 봐도 안철수가 정치적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은 지금 당장의 그 당 내에서의 당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 그 정치적 지분 확보를 위해서 안철수라는 이름이 필요하니까 지금 등장하라고 요구할지는 몰라도 지금 이 고비만 넘어가면 또 안철수는 필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신들한테. 정말 안철수 전 후보 정말 짠하게 됐네요. 진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정치에 과몰입하신 분들, 정치 이슈에 파이팅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그 상식을 벗어나는 게 문제예요. 저도 가끔씩 그런 반성하거든요. 이슈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지난 방송들 중에 특히 박근혜 정권 때 너무나 음모론 같은 거에 심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반성도 해보거든요. 이게 골 때리는 거지. 안철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사실은 안철수에 도움이 돼요. 조용히 지금 있어야 그나마 국민적 정서에서 용서를 할까 말까 이런 분위기인데 다시 소환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네. 계속해서 안철수 나와라 하고 있으면 안철수 입장에서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입장 표명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 더 소환되는 거야. 이건 아니거든요. 딱히 할 말도 없는데 지금 나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게 두 번 죽이는 거라니까요. 네. 정말 멍청한 짓이지. 지능 안티 아닐까요? 지금 미래혁신 연대라는 곳에서 국민의당에게 공식적으로 성명서라고 해서 국민의당이 보냈어요. 이게 국민의당 규탄 성명서거든요.
안철수 정계 은퇴 망언에 국민의당을 규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 지금 사람들이 좀 정말 과몰입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안철수를 불러내면 과연 정말 진정으로 안철수를 아낀다면 이럴 때는 안철수를 야인으로 놔둬야 돼요.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철수를 과보하는 학부모들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기 내 당내 권력 싸움에 몰입한 나머지 실제로 안철수나 국민의당을 더 죽이는 행위라는 거죠. 네. 당권 헤게몬이라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친문 프레임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주류인 친문이 우리를 탄압한다 그런 가짜 뉴스 같은 걸로 탈당위가 명분을 만들었어요. 그런 방식인 거죠. 이현주도 마찬가지예요. 이현주 인터뷰 과거 인터뷰를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친문들은 자기가 왕따 당했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예. 그래서 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후일담처럼 나왔는데 자기를 벌레 취급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자유당 세작같이 그 마인드를 갖고 있고 발언하는 애를 벌레 취급을 해야지 사람 취급할까요? 국회의원끼리 벌레 취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불가능해요. 이게 그렇죠. 예. 기본적인 레토릭이 동업자 정해져 있어요. 뭐 존경하는 의원님, 그러니까 그 적대적인 당 의원들끼리도 길에서 마주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은 덕담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본 척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레처럼 대할 수가 없어요. 벌레처럼 하고 싶어도. 그러면 오늘 방송만큼은 우리가 이제 끝날 때까지 네. 존경하는 붙여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아 존경하는 벌레야. 예 존경하는 존경하는 벌레야. 제가 오늘 벌레 2마리 만졌어요. 예, 존경하는 야수님. 예. 예,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자원이 넘치고 대권 주자가 있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이 정권에서 지금 현재 이제 출범한 지 불과 2달 좀 넘었고 어제야 비로소 첫 국무회의 본인이 임명한 내각들만으로 첫 국무회의 했고 뭐 국정기획 과제도 2달 정도 만에 나왔고 이제 시작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포스트 문재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자원은 되게 넘치고 그리고 지금 선거 막 바로 있다 그러면 거의 한 200석 얻을 기세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그 당에는 대선 후보가 일단 없어. 대선 후보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 안철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새정치라고 하는 그게 아직도 국민한테 안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를 그냥 죽이는 카드로 쓰기는 좀 아깝죠. 일단 당명 보존을 위해서라도 안철수라는 사람이 존재해야죠. 안타깝네요. 이 국민의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어떤 추구하는 철학, 어떤 신념 이런 가치 같은 게 있으면 그 가치와 안철수라는 인물을 묶어서 어떻게 포장할 수라도 있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 중심으로만 이렇게 막 갈구한다고 그렇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좀 초라해 보이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안철수가 갖고 있는 새정치라는 거에 대한 환상을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안철수가 폈던 새정치의 그 면면들을 보면 사실 별거는 없어요. 새정치는 오로지 반문재인 이게 맨 앞이었고요. 두 번째는 정치 혐오증이었고요. 보면 이것은 그 과거에 독재 정부나 이명박근혜들이 주로 시전하던 그런 잡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새정치라는 거, 새정치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국민의당의 한계는 탈당부터 시작했다고 봐요. 일단 수권이 불가능해. 그 좁은 지역을 대표하는 그게 예를 들어서 네. 안철수가 전라도권에서 문재인 후보만큼의 표를 얻었다고 치더라도 전국적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는 건 불가능해요. 당이 너무 작잖아요. 지금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심지어는 원내대표가 가서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빌려와야 되는 의결 정족수 때문에 예. 그런 정도인데 40석 갖고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뭐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혁명에 가까운 것이고 예. 정치 선진국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선거 지도상 대선 끝나고 바로 총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확 바꿔보자는 국민적인 결의가 생긴 건데 총선이 앞으로 3년 넘게 남았는데 거기에 40석으로 수권을 한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봤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대선에서는 호남 같은 특히 정치적인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그래도 무리 없이 끌어갈 정당을 밀어주는 거잖아요. 총선 때 국민의당 찍었던 사람들이 대거 문재인 후보 쪽으로 돌아선 건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수권이 안 돼요. 수권이 안 되는 정당이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한테 궁금한 게
안철수라는 인물한테 어떤 걸 기대하고 어떤 걸 보고 있는지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안철수라는 사람과 안철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안철수의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대통령감으로까지 어떤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리더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게 좀 너무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특히 처음에 정치에 데뷔할 때 너무 실망했어요, 저는. 그때. 안철수에 대해서. 예, 안철수 의원이 정치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없구나라는 게 그 말 속에서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일단 데뷔하고 그 정치 스승들을 만나러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사업가 시절에 자기가 뭐 바둑을 만약에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바둑 관련 책 50권을 독파한 다음에 두자마자 뭐 아마메단이었다 막 이런 후일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오는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치에 대해서는 너무나 준비도 고민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어떤 정치에 갖고 있었던 시민으로서의 이미지만 가지고 일단 평면적으로 어떤 음모론 같은 걸 빼고 봐도 너무 비열한 짓이고요. 정말 새정치네요. 네. 보통 과거에는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책임지고 물러났잖아요. 책임지고 더 열심히 나와야 하겠다. 돼. 네. 책임지고 나와야 돼. 그쪽 계통에 있는 트위터리안이 트윗에 쓴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닉네임은요. 명박근혜 인사들 문캐매 이렇게 돼 있고요. 안철수 정계 은퇴 발언 규탄대회 한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십시오. 안철수와 이원주 죽이기는 저희가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터를 올려주는데요. 포스터를 잠깐 문구를 읽어드리면 좀 웃겨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신줄을 놓았는지 다음 대권 주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국당을 말아먹을 듯하는 국민의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게 뭐죠? 국당을 말아먹을 듯하는 국민의당.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푸나님 말씀대로 안철수 지키기에 돌입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뭐 이게 지금 또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정치인으로서는 야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 호남권에 아직도 그런 정서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정계 은퇴를 하면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 당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역할을 해왔던 박지원 성소하는 오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제보 조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국민께 죄송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뻔한 거죠. 이게 그냥 법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죠. 지가 뭘 책임져요. 저는 이용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사람이에요. 청문회 때는 조윤선에게 특유의 검사적 화법? 그러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았냐고 몰랐냐고. Yes, no. Yes or no. 인상이 강하게 남았던 사람이고 사실은 김경진 의원과 함께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당을 대표했던 스타 의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는 과정 속에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권양숙 여사 친척이라고 거짓으로 퍼뜨려가지고 정말 죄송하게 됐다라고 사죄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저는 그때 그 순간에 그러면 문준영 씨에 대한 거는 이제 수그러들겠구나. 안 할 거다 했는데 웬걸? 권양숙 여사건을 정리를 바로 하고 문준영 씨한테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만큼 갚으려고 하는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직 그 체계상 자기가 공명선거 추진단의 단장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타이밍 놓치는 걸로는 되게 유명하신 분. 근데 정치권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죠. 정말 나는 정치를 다시 바로 재기할 생각은 없지만 밖에서 누가 불러줘야만 나가야 되는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난 정치하기 싫어. 그러면 보통 이제 지지자 그룹이라고 하는 게 그 자기들이 모시는 그룹더라고요.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신선처럼 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따로 자기들끼리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안철수 지지라고 하는 사람들 안철수 자택까지 찾아가가지고 이제 시위예요. 1인 시위 같은 거. 지금 현재 국민의당 전당대회 다음 달에 있잖아요. 네. 출마하라고. 뭐 당대표로요? 네. 반전 같은 거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럴수록 자숙해야 되는데 이쪽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예. 정말 이게 안철수 잘못인지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서로 간의 합의. 물론 저는 꼭 그렇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그 안철수가 지시했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그것을 충동질하는 안철수 나와 전당대회 나와라고 충동질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내에서 안철수가 주류 세력이 아닌 상태로 다른 세력이 당권을 잡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런 건 있잖아요.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와 누군가가 어떤 그룹으로 안철수 전당대회 나왔으면 좋겠다. 정기 복지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충동질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 발뺌하려고. 예. 그 당시에 요소의 노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기 실드는. 근데 그거는 내가 좀 감당하기 그러니까 자리를 피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공명선거 추진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끌고 그걸 주도하는 조직의 장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위치가 중요하진 않죠. SNS로라도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보통신의 발달로 그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굳이 자기가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여수에 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지막 최종 메시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공명선거 추진단장이 몫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최종 사인은 박지원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이 했겠지만 수석 부단장이었던 사람이 하는 뉘앙스는 공표하던 그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아서 했지 우영주 단장의 어떤 재가를 받거나 한 건 아니다. 우리가 알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자기들 목 자르기에서 몸통 자르기, 다리 자르기, 이렇게 발목 자르기, 꼬리 자르기 이렇게 뭔가 단계를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르는 위치를 낮추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누가 봐도 뻔한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검찰의 프레임은 정말 잘못됐어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의 죄 이게 더 큰죄도 불구하고 그렇죠. 알았냐 몰랐냐가 왜 이렇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 조작 사건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요. 이용주까지가 조작 사건의 마무리예요. 그래서 이용주를 단장이기 때문에 이 조작 사건을 알았냐 몰랐냐는 조작 사건으로 끝나는 거고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거 부정선거를 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알파로 해서 두 번째 사건이거든요. 원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고소고발한 사건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이 부정선거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캐다가 보니까 조작 사건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먼저 선결하는 건데 이용주 국회의원 마무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사가 들어가겠죠. 이거 들어가야죠. 안 들어가면 이거는 덮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병호 님이 트위터에 이렇게 쓰셨네요. 악한 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무능한 놈이었다고 변명하는 국민의당 이용주 이렇게 써주셨네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 안이 중에 안이한 분들 안이한 국민의당 안철수 이야기인데요. 여기 재밌게 돌아가는 거죠. 안철수는 기자회견을 정말 며칠만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였어. 그 당시에도 안철수가 사과할 때가 이미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옛날에 국민의당에 조작 사건이 일어났었다. 그런